마감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시장 상승세로 지금 돌아서서요. 좀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약간 출렁임이 있었는데요. 자, 현재 코스피는 1980선 다시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계속 비슷한 얘기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FMC 그리고 언론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마치 아주 큰 위험이 온 것처럼 이렇게 타이틀이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 시장의 급락 역시도 FMC 주관에서 포지션 좀 강했던 만기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본다면 미국 시장은 상당히 견고했고 지수만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좀 강한 반등도 나올 수 있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과 영향받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해외 시장 쪽으로 보더라도 홍콩까지 괜찮은 모습 보이는 걸 봤을 때는 이머징 쪽으로 오히려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양호하니까 종목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이고 보유할 것인지만 결정하시면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상승 쪽 먼저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대신증권, 한미사이언스 올려주셨는데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는 저번에 한중 FTA 타결되고 나서 상당히 좀 수익격으로 분류되면서 한 10% 이상 급등 나왔던 종목인데요. 오늘 또 8만 원까지 넘어서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지금 시장이 사실 좋은 시장이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얘기를 몇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좋은 종목이랑 싼 종목이랑 같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좀 박자가 맞춰져 있는 주식들 아무래도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강한 주식일 수밖에 없고 강하다라는 것은 내용이 이것저것 다 복합적으로 좋다는 거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성장, 즉 실적도 좋고요. 수급도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추세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별로 논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좋은 주식은 시장이고 뭐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종목을 하실 거냐 아니면 아주 싼데 좀 뭔가 조금 부족한 하지만 하방에 대한 걱정 없이 좀 편하게 저가에 살 수 있는 주식을 하실 거냐 이 성향에 대한 결정이지 아직까지는 지수 인덱스까지 위쪽으로 확실하게 폭발적으로 나가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지수나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터져나가는 시장이면은 아래에 있는 거 다 던지고 위쪽 주식으로 바꾸는 게 수익률에는 월등히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쪽 저쪽 돌아가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정도로 하나의 축으로서 예제 종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신증권도 오늘 좋습니다. 증권주 전반적으로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고요. 또 배당 관련 얘기가 또 이제 연말되니까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증권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네, 증권주 전반 제가 지난주부터 관심 종목에 증권주 대신증권이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증권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증권주는 계절적으로 봤을 때 연초 시세들이 보통은 조금씩 나옵니다. 항상 보면 1, 2, 3월 달 타업종 종목 대비해서 약간 나은 시세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두산인프라코의 어떤 희망퇴직 관련한 얘기라든지 산업재나 이런 한계 기업들, 한계 산업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저가 매수라든지 좀 이슈가 돼 있는데 증권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관심권에서 좀 멀어져 있죠. 요즘 우리 시장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을수록 잘 가고요. 관심이 많아질수록 못 가는 현상들.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증권주 관심 갖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틈새에서 오히려 낙폭과대, 가치 영역에서는 산업재와 마찬가지로 아주 월등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의 반등은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저가 공략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이 정도 관점에서는 한 두 자릿대 수익률 정도는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약주 내에서는 이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지금 거래 일수로 보면 이제 5거래일째 오늘까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탄력이 아주 세진 않아도요. 13만 원 다시 또 회복해 있는 흐름세입니다. 이 종목은 좀 랠리가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한미사이언스는 지금 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3%가 올라왔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최저점 대비해서는 원래 변동성이 좀 큰 자리이기 때문에 12만 원 이하에서의 반등. 제가 지난 말씀드릴 때 121선 라인이 일단 무너졌고 14만 원 무너졌기 때문에 12만 원이 2차적인 지지 라인. 근데 여기 지키는 움직임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무너뜨려 놓고 옆으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를 지키지 못하고 옆쪽으로 가고 있는 라인을 지켰기 때문에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추세가 좀 약해졌다고 보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번 최근에 한
한 일주일이요. 저는 일주일간의 시장 대단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 여타 성장 섹터들 상당히 많이 오른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성장주에서 대표격이라고 얘기가 되어 왔던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부진하다는 것은 분명히 현재 중심 섹터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좀 분명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 섹터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박스 하단 공략을 해서 뭔가 이렇게 중간 반등 영역에서 이익을 취하는 정도의 구간,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뭐 임상을 믿고 장기 투자하시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은 성장주 매매는 오히려 좀 후순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락 쪽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이노션 또 S1 올려주셨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뭐 기아차도 그렇고요. 지금 현대차도 좀 시장 대비는 좀 부진한 흐름인데 어떤 배경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무디스의 국내 그 한국의 어떤 신용등급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환율이 일단 1,190원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현재 분위기로서는 달러 강세도 좀 진정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으로 액면상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약세는. 하지만 뭐 저는 그 부분보다는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시장은 껍데기만 오르는 겁니다. 즉 지수만 올라가는 시장이 제일 안 좋은데 지금은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가총액 최상위권 주식들이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체감은 상당히 양호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점은 지금 인덱스 자체가 좀 눌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좀 경계하는 구간에서 코스피 인덱스가 그렇게 강하게 가지 않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흐름이고 그 속에서 체감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매매 대상으로서는 매력도는 좀 떨어지겠지만 시황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현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노션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현대차 매매하시고 싶다, 뭐 혹은 현대차의 어떤 그 제네시스에 대한 기대감, 이 포지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노션에서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이번에 관계회사의 어떤 담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흔들렸는데 7만 원대를 한번 이탈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지난 주말에 강하게 저점을 잡아놓고 외국인 수급으로 올라왔다. 거기에다가 기관들이 이탈이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좀 더 명확하게 라인이 되는 가격대가 68,500원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을 보통 주식은 아주 심플하게 움직이는데요.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 못 나면 한 번 더 떨어지는 법이죠. 현재 이 주식은 등록 이후 고점 영역인 68,500원 이상 넘어가서 거기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8만 원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남아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 대한 공략을 오히려 좀 완성차 쪽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기대한다라면은 이노션으로 우회 공략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1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한 2.3% 밀려 있습니다. 10만 3천 원권인데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뭐 밀려날 때는 견조하게 좀 올라오더니 다시 오늘 또 역으로 약간 좀 되돌림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수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단기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이 정도 영역에서는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로스컷 포인트를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을 장이 안 좋을 때는 보수적으로 뭐 방어형 종목을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은 나쁜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좋은 구간에서는 제일 좋은 주식을 잡는 것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고 보는데 먼저 넘어왔습니다. 먼저 넘어왔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약간 대중적인 시세가 나면서 오히려 조금 쉬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 1인 가구에 대한 모멘텀들이라든지 IoT까지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서 한 6만 8천 원대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사상 최고가 시세가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10만 원 선 혹은 10만 원 일시이탈 정도의 가격이라면은 고점 대비 한 10%대 조정이니까 좋은 눌림목 매수 공략이 될 것 같습니다. 강한 종목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